안녕하세요. 요약집은 5페이지 펴놓으세요. 5페이지. 문제 보시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십시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 오늘 나와드린 문제집을 보시면 1번 봤더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법률행위의 종류 동그라미 쳐봐. 1번 같이 나오는 법률행위의 종류는 10% 정도 나올 확률이 있는데 가끔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민법에서 이 부분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설명을 들어보셔.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법률행위의 성립, 그 다음에 효력, 소멸과 관련해서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을 한 개니까 단독행위, 두 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이 되면 계약.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건 단독행위와 계약을 먼저 구분해 줘야 돼. 단독행위와 계약을. 그리고 이 단독행위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약집을 한번 보죠. 5페이지 봤더니 5페이지 중간에 여기에 단독행위가 보여. 단독행위 보셨나요? 그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없는도 있고 상대방 있는도 있죠. 일단 여러분 이걸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동의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한번 외워본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이것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한 개만으로도 성립이 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그것이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일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에 우리는 엄청 많이 공부한 거예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이거 하나 외워놓고, 두 번째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이제 여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추인은 그럼 보자고. 추인만 놓고 보면 이 추인은 단독행위라고 계약이라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외워줘야지. 자, 그 다음에 성립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써야만, 문서로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 행위를 다 같이 요식행위. 그리고 말로만 해도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고 해요. 그럼 추인은 한번 보자. 추인은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이렇게 구별했을 때는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 이렇게 구별했을 때는 추인이라는 말을 할 때는 문서로 써야 돼, 말로 해도 돼. 그러니까 추인은 불요식행위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버렸는데, 계약에 들어가면 계약이 성립될 때에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다 같이 요물계약, 청약 승낙의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이런 걸 안 물어봐야 돼. 법률행위의 종류에서는 요물계약이냐 낙성계약이냐 안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문제집을 보다 보면 그런 걸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개념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효력이거든. 이런 건 그냥 법률행위에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낼 수는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렇게 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려. 어쨌든 계약이 성립될 때에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다 같이 요물계약,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야. 계약금 계약이. 여기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걸어서 성립이 되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 일단 보지 말어. 요물계약은. 두 번째는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렇게 구별하는데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을 한번 봐. 저당권 설정. 듣고 말아. 저당권 설정 계약은 느닷없이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빌렸던 돈 갚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어서 성립이 되는 계약이야. 그러니까 다른 법률행위의 주된 행위가 없으면 그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을 보자.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하고 나서 해. 먼저 걸어. 먼저 건다는 사람은 가. 여러분, 아니 계약금이 얼마인지 매매 대금도 안 정했는데 계약금 막 매매 대금이 500억이야. 매매 대금 500억인데 계약금 5억 거냐? 한 10알 걸잖아, 이런 거, 1알.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정하고 계약금을 정해, 안 정하고 계약금을 정해.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이 되는 계약이므로 종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민법 총칙에서는 이 계약금 계약은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낸 거지 여기서 물어볼 수는 없어. 다만 저당권 설정 계약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을 존재로 해서 성립이 되지. 그래서 다 같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주여 종이요. 종. 우리는 뭘 공부했냐면 다 같이 종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 이게 성립과 관련해서. 그래서 성립과 관련해서 다 같이 계약, 단독행위, 요식, 불요식. 우리는 유언에 따른 증여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유언은 그냥 야 해수가 너 앞산 너에게 좀 아버지 내가 지금 위암병으로 있어. 근데 큰딸이 온 거거든. 큰딸이 왔는데 마침 내 먹고 싶은 딸기 사온 거예요. 너는 앞산 준다. 근데 또 뒤에 왔더니 또 그때 먹고 싶은 게 토마토 갖고 왔어. 그냥 앞산 넣어주마. 근데 들어보니까 언니 준다고 했거든, 전화가. 또 동생이 준다고 그러니까는 소위 문제가 막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다 같이 유언에 따른 증여는 의사표시 한 개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요즘은 말로 해야 돼. 계약서 써야 돼. 계약서 써야지. 유언을 할 때는 문서로 엄격하게 써야 된다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죽고 나서 효력이 생기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돼. 다 유언은 요식행위다. 이게 거꾸로 바꿔버렸네요. 바꾸면서. 바꿔줘 버려서. 그래서 계약을 성립할 때 그럼 다시 혼인은 말로 해도 돼. 혼인 신고해야 돼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요식행위. 그러면 혼인 신고 안 했으면 그 법률행위를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성립이요, 불성립이요.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 그걸 사실혼이라고 하고 혼인계약은 무효이다, 불성립이다. 여러분들 지금 무효와 불성립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성립이 되고 나서 효력이 생겨, 성립이 되고 나서. 근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불성립이기 때문에 유효, 무효, 도날 가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주된행위, 종된행위 배웠고 성립이 되면 효력이 생길 텐데 효력이 생길 텐데 의무만 생기는 행위를 다 같이 부담행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채권행위라고도 하지.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기 보면 여기 계약에 한 장 넘겨보셔. 6페이지 봤더니 6페이지 한 장 넘겨봤더니 다 같이 처분행위, 부담행위. 여기다 효력이 성립이 되고 나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에 대하여 부담행위는 여러분들 약정을 지켜야 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채권행위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채권행위. 여러분들 부담행위는 채권행위라고도 하고 채권행위가 성립이 되면 의무를 부담할 텐데 여기는 채권행위는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면 그걸 뭐라고 하고? 편무.
두 사람이 모두 의무 부담하면 쌍무. 그래서 부담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메모해보죠. 부담행위 밑에다가 부담행위 오른쪽에다가 가로 해놓고 여러분 가로 해놓고 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채권행위라고도 한다는 거지. 채권행위라고도 한다. 권리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데 이 부담은 다시 의무를 부담한 행위는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면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물어볼 때는 그냥 처분행위냐 부담행위냐 이 정도만 물어보는 거지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볼 때는 편무다 쌍무다 안 물어보고 계약에서 따로 물어봐. 계약에서. 여러분들 내가 문제 이거 프린트를 만들어 올 때는 그냥 전체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시험은 다 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렇게만 물어본다고 총칙에서는.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법률행위 할 때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처분행위의 종류에는 다 같이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거기 처분행위 한번 봐봐. 처분행위는 오른쪽에 물권행위와 또 하나는 준물권행위. 여기 봐. 채권양도는 여기 채권양도는 계약이요 단독행위야. 채권양도는 계약이지. 채권양도는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요? 처분행위지. 근데 처분행위에는 물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권행위라고 하고 물권 말고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준물권행위. 어디? 그럼 채권양도는 처분행위 중에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다. 거기 써놨잖아. 준물권행위에다가 임차권의 양도, 채무면제, 형성권의 행사. 어디 이제 물어본다. 그럼 추이는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응? 처분행위야? 어째서? 그러면 그 처분행위 중에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다. 어디 구분해보자고. 물권행위? 추인이 물권이냐? 나 추인이 물권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네. 추인권이 물권이야? 채권이야? 그것도 아니요. 거기 형성권 있잖아. 형성권. 다시 한번 준물권행위, 채권양도, 채무면제, 형성권 행사. 그게 형성권 행사도 처분행위란 말이야. 형성권 행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에 권 붙이면 형성권이고 그 형성권 행사도 처분행위다 이렇게 아셔야 돼. 처분권이 있어야 돼. 처분권이 있다는 얘기는 추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 저당권 설정 행위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먼저. 계약? 응? 저당권 설정 계약이 계약인지 모르냐? 저당권 설정 뒤에 계약부터 그냥 계약이지.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요? 응? 요식행위지? 저당권 설정 문서를 써야 돼? 나 그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말로 하면 안 돼? 말로 해도 돼?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나 물권 행위를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 물어보지는 않아. 내가 그냥 여러분들이 해봤을 뿐이지. 여러분들 말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잖아. 다시 말한 내용을 등기해야 된다. 그냥 그런 게 등기해야 물권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그런 건 별도의 문제인데 그럼 불요식행위야 다 불요식행위. 말로만 해도 돼. 그러면 등기는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 물어보지는 절대 않아. 그거 가지고 또 앉아서 끙끙 앓고 요식행위일까 불요식행위일까 하지 말고 유언은 혼인은 그것만 알아. 요식행위라고 하는 걸.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은 처분행위니까 처분권이 있어야 되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종된 계약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 부대행위냐 종대행위냐 부담행위냐 처분행위냐 출연행위냐 비출연행위냐 독립행위냐 보조행위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추이는 이제 대리권 수여행위. 대리권 수여행위는 수권행위인데 대리권 주는 행위. 어디 그것은 대리권 주는 행위 수권행위는 계약이요 단독행위요? 단독행위?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토지를 팔아달라 대리권 주는 행위.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감히. 야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에게 대리권 주었다면 미성년자는 계약 취소해버릴 수 있어 수권행위를. 그래서 이 수권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 내놓은 것은 한 개도 없어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 어느 시험에서도 계약이다 단독행위냐 물어보는 건 없다. 그냥 법률행위라고 봐버리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약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단독행위라고도 하고 그래.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시험은 한 번도 없었어 어쨌든 간에. 자, 수권행위는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 부대행위 종대행위. 수권행위는 수권행위만 따로 이루어지잖아. 어떤 다른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지. 그래서 여기는 굳이 따진다면 주종을 구별할 수 없고 그냥 부대행위다 할 수 있지 이런 거. 부담행위, 처분행위 구별 안 해. 쌍무편 보자. 출연행위는 대리권 수행위는 출연 비출연이 있는데 출연 비출연은 뭐냐면 거기다 하나 써보세요. 6페이지 맨 위에다가 6페이지 여러분들 여기다 하나 써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출연행위 이렇게 해놓고 출연행위에다가 이렇게 뭘로 나누냐면 유상행위, 무상행위 이렇게 써보셔. 출연행위는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메모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너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야. 출연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너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너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출연행위라고 그래. 재산을 출연한다. 거기에 유상은 두 사람이 재산 출연하면 유상. 무상은 한 사람만 재산 출연하면 무상. 그런데 이쪽으로 와보자. 증여는 계약이고 불효식 행위이고 증여는 출이요 비출이요? 증여는 내가 가연아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증여야. 그럼 100만 원을 주면 의사표시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너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그래서 증여는 출연행위고 증여는 출연행위 아니? 그럼 출연행위는 유 아니면 무로 나눠져. 근데 증여는 두 사람 모두 재산을 출연해. 한 사람만 출연해. 한 사람만 출연하면 무상행위라고 하고 두 사람이 모두 출연하면 유상행위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다 증여는 무상행위이다. 그렇게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냐면 이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배울 거라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것이 불공정해야 돼.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것이 불공정해야 된다고. 근데 증여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아 주기만 해. 그러니까 무상행위니까 여기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게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증여는 무슨 행위? 나만 줬잖아. 너는 준 게 없고. 다시 두 사람이 다시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유상. 한 사람만 주면 무상. 증여는 뭐라고? 무상. 매매는 유상. 그래서 우리는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행위라고 배웠던 거예요, 계약법에서. 그래서 이런 거 계약법에서 물어보니까 놔두고 출연, 비출연 이렇게 물어봐. 출연, 비출연. 그럼 수권행위는 출이요, 비출이요? 대리권만 주는 거지 무슨 본인이 재산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자격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수권행위는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공부하고 가자고. 그 다음에 독립행위냐 보조행위냐. 독립해서 효력이 생기면 독립행위. 다른 법률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효력을 갖고 있으면 보조행위다. 추인은 다른 법률의 효력을 보충해주잖아. 무효인 행위를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추인은 무슨 행위? 보조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도 대리권을 줌으로써 다른 행위, 대리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이것을 보조행위라고 그래. 다시 한번 추인은 보조행위. 계약금 계약은 무슨 행위다? 독립해서 효력이 생겨 계약금 계약은.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매매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매매했다고. 자, 페이지 몇 페이지 가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 가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 하지 말어. 30페이지로 가봐. 30페이지에 이제 이따가 문제 풀 건데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했지. 거기에 30페이지 봤나요? 한번 제목 읽어본다. 16절 다 같이 시작.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그건 무효야, 무효. 근데 밑으로 내려왔더니 양가로 3번을 봐. 2번에 양가로 3번. 수령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이 되는 종된 계약이고 매매계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루어져. 따로.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속에 들어가 따로 이루어져. 독립된 계약이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한 매매는 허가만 받지 못해서 무효라고 하지만 판례는 계약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므로 계약금 계약만의 효력은 갖는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허가 없이 한 매매에서 계약금을 교부했을 때 계약금 계약까지 무효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요. 판례가 그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원래는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는 독립된 계약이라고 하는 성질을 강하게 강조했던 것이야 이게. 그래서 허가 없이 한 매매가 무효이므로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계약금 계약은 무효요, 계약금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봐. 그래서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거나 포기하고 해지할 수도 이렇게 아시면 돼. 자, 정리해보자고 이제.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합의해제는 여기 합의해제는 해제 붙었다고 해서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보지 말고 합의해제는 무엇이야? 여기는 합의가 중요한 말이다. 해제가 중요한 말이다. 합의 들어가면 다 계약이요.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영 모르겠으면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이거 구별해놓고 두 번째는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는 쉬워. 우리 시험에서 요식행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불요식행위예요. 근데 요식행위 중에서 문서 작성 안 했다면 무효요 불성립이야. 그건 구별해야 돼. 무효와 불성립은 다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된행위 종된행위의 저당권은 무슨 행위? 종된행위. 계약금 계약은 종된행위. 그래서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알면 돼. 그 다음에 부담행위냐 처분행위냐. 여기 매매 교환 임대 증여는 무슨 행위? 부담행위잖아. 계약법에 나오는 계약. 저 페이지 몇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되냐면 그 83페이지 봐. 83페이지에 여기 요 계약법에 나오는 계약 종류 있잖아.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았을 때는 공부량이 확 줄어들어서 처음부터 이것을 공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본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조, 중화 이런 것들은 다 편무계약, 전부 무슨 계약이에요? 부담행위요. 그런 것들은. 여기 나오는 전형계약은 전부 무슨 행위? 부담행위. 여러분들 이거 이런 정도로 외워줘야지. 그러면 공부량이 줄어들지. 자, 그러면 생각해서 정리해보자고. 일단 법률행위의 종류를 물어볼 때는 단독행위냐 계약이냐를 먼저 공부하시고, 단독행위에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고, 외우기가 어려우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만 외워놔. 다 같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거 하나만 외우느라고. 그러면 문제는 풀리니까. 문제 보자. 1번. 다음 중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그 예약 동그라미 쳐봐. 예약. 예약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부담행위 이렇게 써. 부담행위. 예약은 언제나 부담행위예요. 예약은 언제나 무슨 행위? 여기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는 부담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예약하고 본계약 체결하겠다는 말을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예약하고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같아 달라. 본계약 체결하자 그 말을 예약 완결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약 완결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구조를 하고 다시 예약은 계약이고 예약 완결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거기다 꽝 붙이면 형성권이야. 1번 예약 완결의 완결권 행사는, 이게 예약 완결권 행사가 예약 완결 의사표시요. 이게 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거 구별하면 돼. 다 예약은 계약이고 예약 완결권의 행사나 또는 예약 완결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언은 2번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른쪽에 써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요식행위 이렇게 하나만 써. 요식행위. 여기 대리권 수여행위 수권행위는 계약이냐 단독행위냐는 절대 안 물어봐.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불효식행위, 비출연행위, 보조행위 이렇게 써놓으면 돼. 수권행위에다가 불효식행위, 비출연행위, 보조행위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여기서 나올 분본은 아닌데 내버렸단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교재를 갖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내다 보니까 갖다 붙여놨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이것은 계약에만 적용되는 거잖아. 특수한. 그래서 요식행위다 불효식행위다는 단독행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계약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근데 여기는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는 단독행위에는 적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공통적 성질을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낸 문제는 잘못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수들은 그렇게 안 내. 앞에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물어보고 계약에만 적용되는 이건 특수한 효력 아니야 이건. 여기서 계약에서만 물어야 돼.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교환은 요물계약이다를 뒤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 저 계약법에서는. 그럼 앞에서 물어봤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오버했다 그 말이야. 그럼 교수들은 그렇게 안 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법률행위의 즉 여기서 물어보는 건 계약만 물어봐.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적 효력을 물어보겠어. 단독행위와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립에 관한 문제, 효력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거지 계약만 물어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냈으니까 교환계약은 우리 아까 부담행위 중에서 다 낙성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어? 페이지 가보자. 여기 83페이지. 83페이지를 한번 펴봐. 83페이지에 펴셨나?
여기 다 낙성계약, 요물계약 있잖아. 근데 요 중에서 요물계약은 뭐만 있어? 현상광고. 요자 써놨잖아, 요자. 그러면 요자 안 써놨으면 다 뭐겠어? 낙성계약이요, 전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만 물어보거든.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질문에 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계약이 성립될 때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면 요물계약. 청승 합치만 있으면 성립이 되면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근데 계약의 종류가 우리 계약법이 15개 있잖아. 거기 전용계약 중에 몇 개? 15개 중에서 성립과 관련해서 요물계약은 1개밖에 없다니까. 바가지 현상광고만. 나머지는 다 뭔 계약이야? 낙성계약. 청승 합치만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모르겠으면 계약법에서 또 해결했는데 한 바퀴 돌고 오면 다음에 문제 풀 때 해결된가 걱정 말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어린 표정 짓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알면 돼. 나 요식, 불요식. 이렇게만 물어봐야지. 그럼 어디 봐. 교환은 그러면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요? 묻는다.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요, 교환은? 응? 불요식행위지. 어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지? 어디 묻는다. 계약금 계약은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요? 응? 계약금은 말로 주고받으면 아니냐? 계약금 꼭 주었다고 써? 말로 줘도 되지. 써? 그 말로, 그럼 어디? 계약금 말로 준다고 하고 주었어. 계약금 계약 아니요? 야, 1,000,000원 걸어라. 알았다? 1,000,000원 걸어라. 알았다고 통장에다 넣어줬다고. 문서 안 쓰고. 계약금 계약이요, 아니요? 그래.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그냥 성립 시기와 관련된 거라니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넣었을 때 성립 시기와 관련된 거고 말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말로 해도.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따진다면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야? 불요식행위지. 그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말로 없는 데 인도해야 돼. 계약금 걸었을 때 성립되잖아. 그래서 이거도 갔다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문서로 써야 성립되면 요식행위, 말로 해도 성립되면. 근데 청약, 승낙,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면 낙성계약 아니야.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나 일의 완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면, 여기까지 있으면 성립이 되면 요물계약, 무슨 요식행위요. 여러분들이 요자 있다고 해서 막 같이 붙여서 형제간인가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식행위, 요물계약 다르다니까. 달라. 그래서 요물계약은 일의 완성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거고 청승 합치만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거고 달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물어보면 다 틀려, 여러분들은.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 성질이 다르니까. 계약금 계약은 요식행위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다. 그냥 요물계약이다 이렇게만 물어보니까 너무 걱정 마셔. 자, 4번 교환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낙성계약.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여기 저당권 설정 들어가면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러니까는 사실은 4번은 있잖아. 요물계약이다 내면 안 돼서 그냥 불요식행위 이렇게 냈으면 맞는 거예요. 너무나 오버했어, 거기는. 이해하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이걸 공부하려거든 한없어.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하고 말아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요약집에 한번 가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나 페이지 5페이지 가서 여기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다 같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요거 하나만 외우느라고 이번 주에는. 그리고 1번 틀려버리면 그냥 틀려버려 그냥.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외워놨는데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틀리면 틀려야지 어떡하냐고. 왜냐하면 민법은 틀리는 문제는 틀려줘야 된다고. 이게 제일 어려워 이 문제가. 이거 다 알아야 되잖아. 지금 이거 허사 보니까는 녹음이 저려서 허겄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단독행위, 계약, 부담행위, 처분행위 이 정도만 이 시간에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더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종류를 해결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이게 법률의 행위와 요거, 법률의 행위와 법률의 행위가 아닌 준법률 행위를 구분해 본다고.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 근데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헌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지만,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생겨. 첫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여러분 5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봐. 5페이지 맨 위에 1번 봤더니 권리 변동 원인 있잖아, 제목이. 여러분들이 야 권리 갖고 와서 있잖아. 우리 이세미 팀장에게 민법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가르쳐 달래. 어떻게 하기는 어떡하냐, 팀장. 그거 어떻게 해서 합격한 줄 알았으면 이거 있겠냐? 어디 인터넷 무슨 유튜브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있잖아. 벌떼같이 돈 벌었겠지. 33만 명 응시했을 때. 공부해서 어떻게 하냐, 합격하냐, 그거. 강사들은 합격하도록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어. 그거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 하더냐면, 눈을 크게 뜨고, 이런 말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야. 권리 변동 원인 이런 것들을. 그럼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하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자, 권리 변동 원인에는 의사표시 있는 경우와 또 없는 경우 두 가지잖아.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만 있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되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우리는 물권법 배울 때 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뭔 얘기냐면, 갑이 지금 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냐? 딸이 있어. 둘. 자식이 아들에게 있고, 요는 두 번째는 아들이 없는 경우. 갑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아들이 있을 때는 생전에 살았을 때 아들에게 넘겨주고 죽어, 말도 없이 죽어. 아들이 있을 때는 넘겨주고, 딸에게는 그냥 죽어버려? 아들 있나? 아들 있어? 혼인도 안 했어? 거기는 애나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럼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낯설 것도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걱정이 자기 평생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자식 줄 거 생각해.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전혀 없었나, 당신은? 그냥 거지같이 사니까 그게 한이 맺혀서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고 한이 맺혀서 나라도 좀 줘야 되겠다. 막 그거 남들이 자랑질하니까. 남들이 가서 보니까 뭐 부모들에게 받은 게 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나는 죽었을 때 좀 남겨놓고 가야지. 그런 생각 혹시 하나? 아, 그러지 마. 뭐 췌장암 걸리니까. 그냥 평생 나 좋게 살고 가. 그래서 이 토지를 우리 배웠잖아. 토지가 을에게 넘어가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의사표시 있다. 또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면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의사표시 없이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지. 의사표시 없고 그냥 죽어버리면 법률의 규정에서 상속이 되잖아. 동의해? 다시 한번 의사표시 있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변동이 생긴다고 배우지 않았어. 오케이? 그러면 인간의 행위는 말이야, 인간의 행위는 둘 중에 하나야. 다 같이 법률 행위 아닌 경우
둘 중에 하나라고.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안 들어가면 법률행위 아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준법률행위는 봐라, 이게. 여기 봐. 제목이 있잖아, 여기 제목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본다.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같냐? 혼인 오고 사실은 오고 같아? 다르잖아. 그럼 여기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눈 크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고, 여기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안 들어간 게, 여기는 법률행위 아니요. 여기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거라고.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뭐라고 붙였고, 안 들어가면 법률행위 아니고 다른 말 붙였어. 한번 더 보자. 불법행위는 또 행위잖아, 행위. 그럼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의사표시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면 법률행위라고 붙여야 된다니까. 한 10번 해야 되겠어?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그 행위는 전부 뭐라고 붙여?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행위 아니요. 다른 행위로 붙였다고. 이해하냐고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근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근데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법률행위 아니다 하면 돼. 근데 여기는 준자를 붙였던 것은 꼭 다 같이 법률행위와 비슷하다. 그래서 준자 붙인 거예요. 법률행위와 비슷하다고. 그럼 여기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데 의사표시가 꼭 있는 것처럼 한 걸 다 같이 표현행위라고 해서,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감정의 표시는 11월 달에 올 때 해줘. 11월 달에 등록하라고. 11월 달에 올 때 또 내가 설명해 주거든. 갑이 부부요. 그럼 부부가 되려거든. 부부가 되려거든. 말로 해야, 부부가 되려고 혼인해야 되잖아. 혼인은 계약이요. 그럼 이혼하려거든. 혼자 가버려야 돼. 짐 싸고 가야 돼. 짐 싸고 처갓집 가버려야 돼. 이혼한다고 해야 돼. 이혼하자고 해서 그러자 해야지. 합의해야지. 지 혼자만 여행장 가서 자기 남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집에 안 오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혼하려거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부정행위가 한 번 있다고 봐. 부정행위. 일방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있게 되면 타방 배우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혼 청구권이 생겨. 일방이 부정행위가 있게 되면 타방 배우자는 뭐가 생겨? 그럼 이제 이혼 청구권 해서 이혼하자고 그래서 소송 제기하잖아. 그럼 판사는 그 사람 말 듣고 갈라서라 해. 근데 이혼하려고 봤더니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도록 공부시키는데 3년 벤또 싸준 거예요. 남편을. 몇 년? 근데 3년 동안 이놈이 가서 딴 여자하고 노래방 댕기고 그런 거라고. 그냥 3년 걸렸지. 몇 년째요? 그래서 3년.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격증 취득하면서 3년 공을 들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지 애증이 교차한다. 넘주면 되냐? 이거 자격증 취득해서 버렸는데 그냥만 좋아지지? 그냥 이혼하려고 데리고 살려고 그랬더니 배는 아프고, 넘주려고 했더니 배 더 아프고. 그럼 이혼해야 돼. 그냥 차라리 참고 살아야 돼. 어떻게 보겠어, 당신은? 얘는. 좋은 놈 더 많아? 그래서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으라고. 그럼 용서한다고 해서 부부관계의 변동이 안 생기잖아. 용서한다고 해서 무슨 부부잖아, 지금 여전히. 그건 법률행위 아니고 준법률행위고, 그런 용서를 감정의 표시라고 하고, 감정의 표시를 의사표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행위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감정의 표시는. 인간의 희, 노, 애락, 애호, 욕 이런 감정을 표시했다고 해서 무슨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기겠어. 사랑한다 하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 인기가 없지만 너는 죽여? 이런 감정을 표시하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닌데, 그런 행위가 있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버린다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용서해주면 의사표시는 아니야. 근데 용서해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 같이 이혼 청구권 소멸.
그런 효력이 생긴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함부로 용서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절대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사 갈 때 놔둬버려, 짐짝처럼. 그러면 그놈은 자연인이라도 못 간다고. 그거.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요거 최고 거절, 청약이 요 최고 거절이고 의사표시 갈 때 요것만 하거라고. 갑이 우리에게 자기 토지를 하나 갖고 있어. 내가 너에게 1억에 팔겠다고 그래서 1억에 팔겠다고 했더니 알았네, 승낙을 해. 근데 2번은 1억에 팔겠다고 했더니 우아래 쳐다보면서 안 사, 이 새끼야. 안 사.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표시 아니요. 의사표시라고 지금 이렇게 의사표시라고 한 사람들 들어보면 가연스 들어니? 이거 3년 전에 한 사람도 의사표시라고 그래. 3년 전에 한 사람도 의사표시라고 하니까 당신이 얼마 온지 안 됐잖아. 얼마 온지.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3년 전에 배운 사람도 저 말을 의사표시라고 하니까 세상에 의사표시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막 간다니까 지금. 그래서 봐라 이게. 안 산다 이 말은 거절이지. 거절이잖아. 거절한다고 해서 법률관계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 이와 같이.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표시했을 때 표시한 바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면 그 말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말을 했어도 아무런 권리 변동이 안 생기면 그 말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표현행위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거절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거절은 의사표시가 아니요. 아니라고 알면 되고, 이것은 의사표시와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같이 표현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 거절 2개만 외우면 돼. 청약의 유의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다시 최고 거절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야. 이건 주관적인 생각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이걸 의사의 통지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중자가 붙은 것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처럼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해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겠다고 해서 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닌데, 여러분들 대리가 허용되는 행위 의사표시만 시키잖아, 대리인에게. 대리인아 네가 내 대신 의사표시하라 그러는 거지, 네가 내 대신 가서 불법행위해라 그러진 않거든. 다만 여기는 다 같이 대리가 허용된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돼. 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요. 아니지만 성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겠다. 그러면 최고 거절에는 대리가 허용돼야 안 돼. 된다. 채권 양도의 통지나 채무 승인도 대리가 허용된다.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맞아, 틀려? 맞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여러분 의사표시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 문제 2번 보자. 문제 2번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 이게 한 3년 전의 문제예요. 준법률행위인 것을 골라라고 그러지 않았어. 준법률행위를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눈을 크게 떠. 그리고 맨날 여기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앞에 왔는데 앞에서부터 졸고 있으면 그 강사 기분 팍상해. 그러잖아. 의지는 강력하게 와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 더 졸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이게. 의지만 갖고는 안 돼. 그냥 공부를 좀 하시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느낀 게 연병을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의사표시다. 말을 하고 다 의사표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구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해서 다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표시 아닌 경우도 있구나. 그것을 표현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신작용이라고 해요.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표시하는 말을, 사람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표시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는 의사표시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니다 이 정도 아시고, 그리고 최고 거절은 의사표시와 표현행위야. 그래, 관념의 통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자고. 그러면 자, 1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1번 법정대행의 동의는, 여기 있잖아. 동의는 여기 있잖아. 여기 법률행위잖아, 동의는. 착오를 봐야 돼? 취소를 봐야 돼? 취소는 여기 있잖아. 이 대목에. 그러니까 법률행위지, 이렇게.
3번 채무 이행의 최고 있지? 최고는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근데 여기 골라라는 거예요. 이게 준법률행위 최고. 그 다음에 4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나오지? 추인은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잖아. 동철이가 상주 먹고 취했다.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계약 해지도 여기 있잖아. 여기 골라라, 여기 골라라 이렇게 나왔던 것이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 사람의 생각을 표시했다고 해서 다 의사표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사표시 아닌 경우를 뭐라고 붙였다? 표현행위. 그리고 그것이 표현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준법률행위가 된다 하시면 돼. 준법률행위가. 자, 쉬었다가 3번부터 풀어보자고. 쉬었다가.